다리 경련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심해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딛는 게 고통스러우셨던 적 있으신가요?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유독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지금 답이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불편함은 단순히 밤에 잠을 설치는 것을 넘어 낮 동안의 활동에도 큰 제약을 주어 삶의 활력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공원 산책도 힘들고 시장 가는 길도 멀게 느껴지고 심지어 집안일을 할 때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아 불안하실 때가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불편함을 크게 줄이고 오히려 젊었을 때처럼 튼튼하고 가벼운 다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셨나요? 우리 몸에 필요한 특정 영양소만 제대로 채워주면 말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의 다리 건강을 강철처럼 튼튼하게 지키고 옮은 속을 밤새 괴롭히는 다리 경련을 시원하게 해결해줄 최고의 비타민 7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타민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들을 통해 쉽게 섭취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거예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다리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까지 되찾아줄 예상치 못한 비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다리를 강철처럼 튼튼하게 만들어줄 첫 번째 비타민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돕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특히 다리 근육의 이완과 수축 과정에 깊이 관여해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경직되거나 불수의적인 수축, 즉 쥐가 자주 나게 되는 것이죠. 밤중에 갑자기 찾아오는 고통스러운 다리 경련을 겪어보신 분이라면 마그네슘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실 겁니다. 잠자다 쥐가 나면 마그네슘을 먹으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마그네슘은 근육세포 내 칼슘의 농도를 조절하여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은 근육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마그네슘이 충분해야 이 수축된 근육이 다시 이완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자동차에 제동을 걸어주는 역할과 같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 못하고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쥐가 나기 쉬워지는 겁니다. 신경 신호 전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서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신경계가 안정되고 불필요한 근육의 긴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원활해야 다리가 가볍고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들 중에 마그네슘이 풍부한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시금치, 케일 같은 진한 녹색 잎채소에 많이 들어있고요. 견과류, 특히 아몬드, 캐슈, 땅콩 같은 종류들이 아주 좋은 공급원입니다. 유인 해바라기씨, 호박씨에도 풍부하고요. 통곡물, 예를 들면 현미, 쥐리 같은 곡물에도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다크 초콜릿도 마그네슘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물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지만 바나나에도 어느 정도 마그네슘이 들어있어 다리 경련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 통곡물 시리얼에 견과류를 곁들여 드시거나 점심에 샐러드에 시금치를 듬뿍 넣고 견과류를 뿌려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식으로 아몬드 몇 알을 챙겨 드시는 것도 좋고요.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한두 번 먹는다고 해서 바로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니까요. 꾸준히 우리 몸에 마그네슘을 공급해주면 보기가 어느새 다리 경련이 줄어들고 다리가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마그네슘 흡수율이 떨어지기도 하고 밤새는 특정 약물 복용 시 마그네슘 배출이 늘어나기도 하니 평소 식단에 신경 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비타민은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고 근육의 수축과 신경 신호 전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미네랄입니다. 당그란 마치 마그네슘과 짝꿍처럼 근육 기능을 돕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칼륨은 세포 내외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 근육 경련이나 약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땀을 많이 흘리거나 설사 등으로 몸속 수분과 전해질이 많이 빠져나갔을 때 다리에 쥐가 나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는 칼륨을 비롯한 전해질 불균형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칼륨은 혈압 조절에도 기여하여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리가 튼튼하다는 것은 단순히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근육에 충분한 혈액과 영양소가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함을 의미하니까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리에 피로물질이 쌓여 쥐가 나기 쉽고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도달하지 못해 힘을 쓰기 어려워집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 근육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며 열을 내매는 전반적인 혈액순환 시스템에 기여함으로써 다리 건강을 간접적으로도 지원합니다. 칼륨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바나나가 대표적이죠. 그럼 운동선수들이 경기 중에 바나나를 먹는 모습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는 바나나가 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칼륨을 통해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감자, 고구마 같은 뿌리채소, 아보카도,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 그리고 콩류에도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귤, 오렌지 같은 감귤과에도 좋은 칼륨 공급원입니다. 한국 식단에서는 김치나 된장찌개에도 칼륨이 들어있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에 바나나 한 개를 곁들이거나 점심 식사에 삶은 감자나 고구마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칼륨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 아보카도를 으깨어 토스트에 발라 먹거나 신선한 야채 스틱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서 칼륨 섭취를 늘리는 것이 다리 건강에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칼륨과 나트륨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어느 한쪽만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부족하게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잘 유지되어야 다리 근육이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며 경련 없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리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다리는 단순히 근육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튼튼한 뼈대가 그 근육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 뼈 건강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가 바로 칼슘인데요. 칼슘은 단순히 뼈만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 근육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답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주성분이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칼슘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은 수축하기 위해 칼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장 근육이 뛰고 다리 근육이 움직이는 이 모든 과정에 칼슘 이온이 중요한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근육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근육이 수축할 수 있고 이 칼슘이 다시 세포 밖으로 나가야 근육이 이완될 수 있죠.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 수축과 이완 과정에 문제가 생겨 다리 경련이 발생하거나 근육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뼈의 밀도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 또한 칼슘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리뼈가 약해지면 당연히 다리 전체의 지지력이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될 수 있어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때 따라서 튼튼한 다리를 위해서는 뼈와 근육 모두를 책임지는 칼슘 섭취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칼슘의 대표적인 공급원은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입니다.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유당이 제거된 우유나 유제품을 선택하시거나 칼슘이 강화된 두유나 아몬드 우유 같은 식물성 음료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멸치나 뱅어포 같은 작은 생선도 뼈째 드시면 칼슘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부, 켈리, 브로콜리 같은 채소에도 칼슘이 들어있으니 식단에 골고루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우유 한 잔으로 시작하시거나 간식으로 요거트를 드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는 두부 요리나 멸치볶음 등을 추가하여 칼슘 섭취량을 늘려보세요. 뼈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므로 꾸준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이제 칼슘의 짝꿍이라고 할 수 있는 비타민 D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고 뼈에 저장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섭취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마치 열쇠와 자물쇠처럼 칼슘이 자물쇠라면 비타민 D는 그 자물쇠를 열어주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비타민 D는 뼈 건강 외에도 근육 기능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 약화와 만성적인 근육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비타민 D 부족으로 인해 낙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데 열사가는
이는 근력 약화와 균형 감각 저하와 관련이 깊습니다. 따라서 튼튼한 다리, 그리고 나아가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는 비타민 D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D의 가장 좋은 공급원은 햇빛입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충분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이나 실내 활동이 많은 분들,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경우에는 햇빛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식품을 통해 섭취하거나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과 버섯류, 그리고 비타민 D가 강화된 우유나 시리얼 등이 있습니다. 매일 점심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통해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창문을 열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식단에는 고등어구이 같은 생선 요리를 자주 포함하고 대모점 줄이 필요하다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다리 건강의 숨은 공신,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특히 비타민 B1 티아민, 비섹스피리독신, 일지코발라민은 신경계 기능과 에너지 생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리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신경으로부터 정확한 명령을 받아야 하고, 이 신경이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비타민 B군이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수초마이엘린C 형성에 관여하여 신경 손상을 예방하고 소포남 등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비타민 B1과 B6 또한 신경 통증을 줄이고 근육과 신경의 상호작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이 음식으로부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다리 근육이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받아야 피로해지지 않고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위산 분비 감소 등으로 비타민 B12 흡수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결핍되기 쉽습니다.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다리 저림, 근육 약화, 피로감 등이 나타날 수 있어 다리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비타민 B군은 주로 통곡물함미, 이순, 무리, 육류, 돼지고기, 소고기, 생선, 계란, 유제품, 녹색 잎채소, 콩류 등 다양한 식품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12는 동물성 식품에 주로 존재하므로 채식주의자이거나 육류 섭취가 적은 분들은 보충제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통곡물 빵이나 현미밥을 드시고 반찬으로는 살코기나 계란 프라이를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으로 견과류나 씨앗류를 섭취하는 것도 비타민 B군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다양한 비타민 B군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후 5번째로 소개해드릴 비타민은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리 근육 세포도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세포의 노화가 진행되고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비타민 E는 근육 세포막을 안정화하고 운동으로 인한 근육 손상을 줄이며 근육 회복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다리 근육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돕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다리가 쉽게 저리거나 차가워지고 근육 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데 비타민 E가 이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식물성 기름, 해바라기유, 아몬드유, 올리브유, 견과류 아몬드, 헤이즈넛, 씨앗류, 해바라기씨, 그리고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잎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올리브유나 해바라기유를 사용하고 간식으로 아몬드나 다른 견과류를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시리얼에 해바라기 씨를 뿌려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꾸준히 비타민 E를 섭취하여 다리 근육 세포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5가지 비타민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제 남은 2가지 비타민 역시 우리 다리를 튼튼하게 하고 경련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마지막 7번째 비타민은 여러분의 예상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6번째로 소개해드릴 비타민은 바로 비타민 C입니다. 흔히 비타민 C 하면 면역력 증강이나 피부 미용을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비타민 C는 우리 다리의 튼튼함을 유지하는 데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가랑꽃 쪽 콜라겐은 우리 몸의 연골, 힘줄, 인대, 그리고 혈관 같은 결합 조직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다리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힘줄이 튼튼해야 근육의 힘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고 근적 기력,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연골이 건강해야 발이 활동이 원활해지겠죠. 콜라겐이 부족하면 이러한 결합 조직들이 약해져 다리에 통증이 생기거나 부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연골이 닳아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타민 C는 연골 건강 유지에 기여하여 다리 관절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는 혈관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튼튼한 혈관은 다리 근육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하여 다리 피로와 경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리가 쉽게 저리거나 차가워지고 근육 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데 비타민 C가 혈관 건강을 통해 이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근육세포 손상을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활동량이 많아지면 근육에 미세 손상이 생길 수 있는데 비타민 C는 이러한 손상으로부터 근육을 보호하고 회복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삽장과 즉 비타민 C는 직접적으로 근육을 만드는 영양소는 아니지만 그래야죠. 근육을 둘러싼 환경과 지지 구조를 건강하게 만들어 다리가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감귤류 과일 오렌지, 귤드일기입니다. 자몽, 딸기, 키위, 파프리카, 브로콜리, 토마토 등 다양한 채소와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매일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오렌지 주스를 한 잔 마시거나 점심 샐러드에 파프리카를 추가하고 간식으로 딸기를 몇 달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비타민 C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 몸에 축적되지 않으므로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알아본 7가지 비타민, 바로 마그네슘, 칼륨, 탈슘, 비타민 D, 비타민 B, 비타민 E, 그리고 비타민 C입니다. 이 영양소들은 각각 다리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돕고 다리 신경 기능을 원활하게 하며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근육세포를 보호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등 우리 다리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고 식단에서 부족한 부분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다리 경련이나 약화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낙상과 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아본 비타민들을 꾸준히 섭취하고 식단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밤새 괴롭히던 다리 경련에서 벗어나 아침에 활기찬 걸음을 내딛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다리는 단순히 잘 걷고 뛰는 것을 넘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좋아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움직이고 취미 활동을 즐기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힘은 바로 튼튼한 다리에서 나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식단에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 몇 알을 추가하는 것, 건강 햇볕을 쬐며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 바나나 한 개를 꾸준히 먹는 것과 같은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불편했던 경련을 줄여주며 매일매일 더 활기찬 하루를 선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영양제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음식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만약 평소 식단으로 충분한 섭취가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숙심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영양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비타민들을 꾸준히 섭취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면 분명히 다리가 훨씬 가벼워지고 밤중에 경련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일도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다시 힘차고 가벼워져서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껏 다니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다리 건강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에서 다룬 비타민 외에 다리 건강에 도움이 되었던 여러분만의 비법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매일 활기찬 걸음으로 삶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 응원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매 순간을 최고의 나이로 만들어 가세요.